네, 국어 강사 김태진입니다. 바탕 모의고사 오답률 높은 주요 문항을 해설합니다.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16번에 별표 하나 쳐보고 선지에서는 4번, 5번이 중요합니다. 4번과 5번 각각 별표 쳐봅시다. 그리고 16번 문제 밑에 이렇게 적어봅시다. 거기다가 하나 더. 그런 데까지 포함해서. (16번에) 4번과 5번은 세트로 판단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많은 고심 끝에 선지를 구성하신 것 같아. 나는 솔직히 문제 풀고 좀 간단했습니다. 자, 4번과 5번 먼저 이 얘기부터 해봅시다. 그런데, 그러나 등등 이런 말들을 영어에서 연결사라고 하죠. 연결사. 근데 우리 동네 학원 가보면 연결사 같은 데 세모 치고 나서 주목 좀 해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왜 그런 표시를 시키는 걸까? 바꿔 말하자면 이거 집중 좀 하란 얘기인데 이런 데다가 세모 표시는 왜 시키는 거죠? 그냥 여러분이 공부한 듯한 느낌을 받기 위해서? 필기가 많이 돼 있으면 뿌듯하니까? 이유는 뭘까? 연결사라는 건 뭐와 뭐를 연결한다는 얘기죠? 앞문장과 뒷문장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야? 앞문장과 뒷문장의 문맥적 의미 좀 더 신경 써달라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는 이에 이 같은 이러한 이렇게 이처럼 이때 이가 가리키는 게 뭐죠? 바로 앞에 내용인 거죠. 이럴 때는 이가 가리킨 게 뭔지를 확정 짓고 나서 뒷문장을 읽어가야 문맥적 의미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겠죠. 5번이 답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 갑시다. 선진 기술을 수용하려면 그것의 기초가 되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기초가 되는 학문을 함께 수용해야 하면이니까 디귿의 주장은 첫 번째 뭘 같이 수용하라는 얘기죠? 선진 기술의 기초 학문, 그쵸? 그것이 가리키는 게 바로 선진 기술이었으니까. 다음에 계속 갑시다. 특정 기술의 기초가 되는 과학적 이론은 얘는 일정한 연구 방식 없이는 증명될 수 없으므로 선진 과학을 수용하려면 그 뭐죠? 이때 그가 가리키는 게 뭐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뭘 수용해야 돼? 선진과학의 방법론을 수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선주 5번 갑시다. 디귿의 관점에 따르면 선천적 능력으로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유학이 서양 문물의 수용에 적합하다는 박은식의 생각은 과학적 이론의 입증에는 학문적 방법론이 필요함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겠고, 밑줄 학문적 방법론. 여러분, 선주 5번에서 문제 삼는 건 그 학문적 방법론이야? 그냥 학문적 방법론이야? 선주 5번 다시 읽어봐. 그 학문적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학문적 방법론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됨? 여러분, 박은식은 학문적 방법론 얘기했죠? 뭘 얘기했죠? 유학 중에서? 양명학. 그러니까 학문적 방법론이 있기는 한 거죠. 간과한 게 아닌 거지. 납득됨?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주목해보면 첫 번째, 그와 그냥 학문적 방법론. 얘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5번 정답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조금 치사하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 그럼 생각해 봅시다. 글을 애초에 어떻게 읽었어야 되는가? 여러분, 디귿의 관점에 따르면 서양 기술을 수용하려면 뭐의 수용이 같이 일어나야 된다고? 선진 기술의 기초학문과 선진 과학의 방법론 맞습니까? 그런데 박은식은 이 방법론의 토대를 뭐라고 봤죠? 서양의 것이 아니라 유학 중의 양명학이라고 봤죠? 그러면 디귿 입장에서는 박은식을 뭐라고 비판해줘야 돼? 야, 너 방법론이 있는 건 맞는데 그 방법론은 뭐가 아니잖아? 얘가 아니잖아 라고 비판해야죠. 그러니까 4번이 적절한 비판인 거지. 선지 4번. 됐습니까? 선지 4번 갑시다. 디귿의 관점에 따르면 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해야 한다는 박은식의 주장. 그런데 유학은 뭐가 아니야? 그것의 기초학문, 그것의 방법론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박은식의 주장은 그 과학기술의 기초, 그쵸? 그 과학기술의 기초가 되는 학문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은 양명학의 토대를 둔다라도 장기적으로는 뭐까지 같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인 거지? 선진과학의 방법론, 이거 개방적으로 열어놔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런데 5번 가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적절한 비판은 뭐가 돼야 돼? 너는 서양 과학기술의 방법론과 기초학문을 같이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왜 토대를 동양의 것인 양명학으로 삼았니? 이렇게 비판해야죠. 학문적 방법론 자체가 없다고 비판할 게 아니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이 조금 문제될 수는 있는데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3번은 패러프레이징으로 처리합시다. 니은의 관점에 따르면 서양 문물의 유입을 막으려면 민생 안정 밑줄. 다음에 밑줄, 삶이 윤택해질수록. 그러니까 이 둘을 유의어 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번 선지 인정할 수 있겠죠? 이 둘을 유의어 관계로 파악한다면. 그렇죠. 근데 물론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민생 안정이란 건 일정 수준까지만 보장이 되면 민생 안정. 근데 삶이 윤택해진다라는 건 약간 비례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정도면은 뭐 크게 무리 없이 인정할 만하다라고 판단하실 것 같아. 자, 16번에 5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해설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27에서 30번 가겠습니다. 자, 일단 30번에 보기부터 봐줘야 되겠죠? 보기부터 가는 밑줄, 보기, 가는 밑줄. 다음에 담고 있다 밑줄. 담고 있다 밑줄. 그러면 여러분 작품이 담고 있는 바 두 글자로 뭘까? 작품의? 그쵸, 주제겠죠, 주제. 자, 지금부터 나는 가 작품을 주제를 고려해서 구절의 의미를 한번 독해해 볼까 합니다. 주제를 고려해서. 여러분, 주제라는 건 모든 작품의 구성 요소를, 작품의 모든 구성 요소를 포괄할 수 있는 문장인 거죠. 그러면서도 모든 구성 요소에 뒷받침을 받는 내용인 거지.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일단 뭐 기준으로 생각해 봐야 돼? 주제 기준으로. 주제. 주제는 성인의 가르침에 따르는 수양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가의 제1수부터 갑시다. 제1수. 명경에 티 끼거든 갑 주고 닦을 줄 아이어른 없이 다 알고 있건만은 빨간색 밑줄 갑 없이 닦을 명덕은 닦을 줄을 모르도다. 그러니까 명덕을 닦지 않는다. 주제 고려하면 뭐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성현의 가르침에 따르는 수양을 하고 있지 않다. 밑에 수양 X 이렇게 적어 봅시다.
자, 그러면 A 부분. 거울은 돈 주고 닦지만 수양은 하지 않는다. 대비적 상황 맞습니까? 부정적 세태 비판 맞죠? 1번 지을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제 2수 가면 서기관 돌아들어 팔덕문 바라보니 팔덕문 파란색 네모치고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유학에서 중시하는 8가지 덕목 맞습니까? 그쵸? 주제 고려해서 나는 이걸 6글자로 바꾸겠습니다. 성현의 가르침. 그러니까 제발 감상하지 말고 주제 고려해서 읽어. 보기에서 다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번 구모에서는 백석의 북방에서 정현웅에게 보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걔는 없어도 되잖아. EBS 연계인데. 그리고 내면의 지적재식 갖고도 객관적 상관계 정도 고려하면 금방 답을 낼 수가 있었죠. 아무튼 제2수 계속 가보면 크나큰 한 길이 넓고도 곧다마는 빨간색 밑줄 어찌 온종일 행인이 오도가도 아닌 게요. 그러면 성현의 가르침과 관련해서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무슨 뜻이지? 수양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밑에 수양 X. 다음에 제3수 가겠습니다. 구인선 긴솔배어 제세주를 만들어내. 제세주, 각주 뭐라고 되어 있지? 세상을 구제한다. 근데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죠? 수양. 맞습니까? 수양.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뭘 권하고 있다? 성현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양을 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때 길 잃은 행인이라는 건 수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길 잃은 행인을 다 건네려 하였더니 사공도 변명치 못하여 누가? 화자 자신이. 그래서 이 제세주를 모강도에 버려버렸다. 그러니까 성현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이끌지 못했다라는 안타까움이 확인될 수 있겠죠. 납득되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번 27번에 선수 2번 B는 영탄적 편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니까 얘는 맞죠? 근데 이제 얘가 문제인 건데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영탄법 있죠? 어떻게 판단하죠? 우리 고딩 내신 시험의 추억을 되살려 봅시다. 고1 국어 중간고사 내신 때 내신 대비할 때 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 여러분, 감탄사를 찾아봅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느낌표. 또 뭐? 감탄형의 종결어미 또는 때로는 서리법도 영탄법이 될 수 있다. 맞습니까? 근데 이거 적지만 별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 이거 다 외우고 있나? 다 언매 선택이야? 언어 매체 선택 전에 문장의 종결 표현에서 이거 배웁니다. 근데 언매 선택자도 잘 안 해요. 그쵸? 얘 가지고 만약에 영탄법이 결정되는 사례가 나온다면 화작 선택자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이런 게. 그죠? 사전에서 영탄법을 뭐라고 정의되고 있느냐? 슬픔, 놀라움 등의 감정을 강조해서 나타내는 표현법. 이게 있어야지 영탄법 이렇게 설명 안 한다고. 국어 사전에서. 그러면 영탄법은 개념정에 따랐을 때 나는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감정이 고조되면 그냥 영탄법. 알겠죠? 우리 내신 시험 준비하듯이 이런 거 외우고 그러지 말자고. 개념정에 따라서. 다시 뭐라고? 화자의 내면이 고조되면 영탄법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자의 안타까움이 고조되고 있죠? 영탄적인 거지. 영탄적. 근데 물어보니까 2번 지어서 많이 틀렸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27번에 2번까지는 해결을 했고 나머지 3번, 4번, 5번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지문도 읽어줘야 되겠죠? 나지문 EBS 연계 지문인데 어쨌든 여기서 30번에 보기 다시 가서 주제부터 파악하고
해석 들어갑시다. 자, 한편 나는 밑줄 인식을 담고 있다. 밑줄. 이 사람은 어떤 사대부라고? 전개 진출 경험이 없는 사대부라고. 그쵸? 그래서 그로 인한 내적 고뇌, 이게 주제가 되겠죠. 내적 고뇌.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갑시다. 자, 어찌 생긴 몸이 이토록 우활하는가? 우활도 우활하샤. 그토록 우활하샤. 이와 번님 내야 우활한 말 들어보소. 이는 젊었을 때 우활함이 끝이 없어. 이 몸 생겨남이 금수와 다름으로 파란색 밑줄 애친 경형 충군제장 내 분수로 여겼더니. 그러니까 화전의 사대부니까 무슨 가치관을 추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유교적 가치관을 추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한 줄 밑에 빨간색 밑줄 하나도 못 이루고. 근데 그게 뭐라고? 실현이 안 됐다. 또는 입신양명에 실패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개 진출 경험이 없다니까. 마치 권허문의 한거 18곡의 내용과 비슷하죠. 행정고시 장수생 출신으로서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 가서 고시는 공부하지 마라. 아니, 공부할 수는 있는데 한 2, 3년 안에 다 끝을 내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계속 갑시다. 다음에 고통을 너무 즐거워하나요? 세월이 늦어지니 평생 우활은 날 따라 길어간다. B 부분 빨간색 괄호로 묶어봅시다. 아침이 부족한 늘 저녁을 근심하며 한 칸 초가집이 비새는 줄 알았던가. 현순백결이 부끄러움 어이알며까지. 어리석음 때문에 현대 생활이 궁핍한 거죠. 알겠죠? 그럼 주제 고려하면 뭐가 드러났다고 봐야 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 자, 어리석고 미친 말이 미움받을 줄 알았던가. 그 우활도 우활하샤. 그토록 우활하샤. D 부분 있죠? 전체 빨간색 괄호로 묶어봅시다. 그리고 D 부분 밑에 이 D 부분이 왜 어리석었는지를 얘기해주는 구절이 나오는데 빨간색 밑줄 사식가경에 어찌할 줄 모르도다. 그러니까 뭐 했어야 돼? 이거 노력했어야죠. 근데 어디에 빠져 있었던 거야? 경치구경. 사식가경에 빠져 있었다. 말로의 버린 몸이 무슨 일을 염려할까? 버린 빨간색 밑줄. 여러분, 사대부 시간에서 버려졌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개 진출을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전개 진출에 실패했다. 세속의 10이 듣도 보도 못하거든 이 몸의 처지에 100년을 근심할까? 우활하샤 우활하샤 그토록 우활하샤. 아침에 누웠고 낮에도 그러하니 하늘이 준 우활에 내 설마 어이하리. 그래도 애달프다 고차한다 생각하니 이 몸이 늦게 태어나 애달픈 일 많고 많다. 100번 다시 죽어 파란색 내묻히고 옛사람. 자, 그러면 여기서 현실에 대한 인식 뭐라고 봐야 되는 거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태평성대에 잠깐이나 놀아보면 요순 파란색 내묻히고 요순 이거 단어 좀 외워둡시다. 요순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세종 정도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요순 하나 더 희황 둘 다 무슨 뜻이냐면 태평성대. 알겠죠?
둘 다 올해 EBS 연계 고전 시간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정도는 각주 없이 그냥 줘도 할 말이 없죠. 기본 단어니까. 다음에 여러분 사대부 시간에서 옛사람이다라는 건 사실은 뭘 따르겠다는 얘기냐면 옛 성현을 따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옛사람 밑에 적어봐. 옛 성현. 그러니까 고전시가 문제 풀 때는 이 선인들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옛사람이 옛 성현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는 인식을 어느 작품에서 엿볼 수 있는 거냐면 이황의 도산십이곡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고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단순히 그냥 옛사람이 아니라 옛 성현들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뭘 고려해 줘야 돼?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 뭐라고? 향촌 사대부라고. 그러니까 유교적 가치관과 관련해서 옛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현대 시대는 뭐라고 봐야 돼? 성현의 가르침을 실현 할 만한 세상이 전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27번 나머지 정답 내봅시다. 선제 3번 시인의 의미가 유사한 부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상태가 매우 심한 정도임을 강조하고 있다. C. 이토록 그리고 그토록 이걸 통해서 우활하다라는 자신의 내면 강조하고 있죠. 3번 지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4번 D. 여러분 이건 세월의 흐름에 대한 무상감이 아니라 포인트가 뭐야? 나 왜 이거 추구 안 하고 헛짓거리 있지? 맞죠? 과거에 대한 후회가 되겠죠. 무상감하고는 거리가 멀죠.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서리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불우한 처지에 대한 탄식을 드러내고 있다. 적절하죠? 그래서 5번 지우고 나면 27번의 정답은 4번. 됐습니까? 다음에 29번의 별표 하나. 여러분 옛사람 뜻이 뭐였다고? 옛성현.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태평 성대를 누리는 얘기는 뭐가 실현된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현의 가르침. 따라서 29번의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이 5번이 정답이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태도가 필요했던 거죠? 고전시가 기본 작품들을 쭉 탐독해 보면서 이황의 도산 12곡 같은 기본적인 작품들을 공부해 봤을 때 이 사대부들의 인식에서 옛사람이란 건 보통 옛 성현들을 가리키더라. 이게 기본 지식으로 미리 깔려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시기는 조금 늦긴 했지만 여러분이 수능 준비할 때 연초에 EBS에 실려있든 그렇지 않든 기본 작품들 고전시가 꼭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예컨대 뭐 연시조 같은 경우에는 윤선도의 많은, 그 다음에 도산 12곡, 그 다음에 권허문의 한거 18곡 이 정도. 가사 같은 경우에는 상춘곡, 묘당정가, 그 다음에 성산별곡, 삼인곡, 송빈곡, 관동별곡, 규환가, 누항사 이 정도. 거의 달달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거의 달달. 알겠죠? 뭐 정 찝찝하면은 현대 풀이 구해서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시간이 지금은 없죠. 그 수업 때 내가 언급해 줄 테니까 그때그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에 30번 갑시다. 30번. 선조 1번. 가에서 값없이 닦을 명덕을 닦는 행위는 성인의 가르침을 본받아 자신을 수행하는 삶의 태도를 표현한 것이고. 선조 1번 밑에 적어봐. 주제. 정확하게 주제를 잘 얘기해 주고 있죠. 주제. 그 다음에 선조 2번. 나에서 비세는 한 칸 초가집과 현순 백결은 향초 사대부로서 궁핍하게 사는 현실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적절하고. 3번. 여러분 지금 화자는 뭘 탄식하고 있죠? 사람들이 성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8등분은 성인의 가르침 자체는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실현된 상태는 나타낼 수가 없죠. 됐습니까? 자, 게다가 30번의 선제 3번 뒷부분도 틀렸죠. 정계 진출을 화자는 스스로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 30번의 선제 3번 정답이고.
다음에 굳이 따져보자면 전개지출 왜 실패했느냐? 뭐에 정신 팔려 있었어? 이거 추구한 게 아니라 사시가경에 정신 팔려 있었죠. 다음에 선제 4번. 제세주를 만들어내는 것은 세상을 안정시키려는 노력 가능하고 나에서 하늘이 준 우화를 내 설마 어이하리는 우활한 성품을 천성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표현한 것이군. 그래서 이걸 운명론적 세계관, 그 다음에 체념적인 수용,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화자의 태도죠. 다음에 선주 5번. 카에서 사공도 변변치 못하여는 화자 자신을 객관화하여 아직 수양이 부족하다는 자기 성찰을 나에서 번잡한 정회를 누구에게 이르려는가 는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살이 어두운 자신의 송대를 풀 것이 없는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겠군.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을 줄 수 있겠고. 자, 그러면 27에서 30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뭔 얘기하고 있겠어? 비르봉의 경관을 얘기할 텐데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1번 맞잖아. 맞죠? 그 다음에 2형 갑시다. 이곳은 밑줄. 주어져. 뒷부분은 뭐죠? 다 서술어. 그럼 결국 뭘 설명하고 싶은 거지? 이곳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쵸? 제목 고려하면 이곳은 어디야? 오케이. 2번 줄 수 있죠. 비와 감각적 이미지로 비로봉에서 받은 인상을 형상화한다. 됐나? 다음에 3년 가보면 해발 5,000피트 권운층 위에 그 시는 성냥불. 그러니까 이게 외부 세계라는 게 확정이 돼야 세속과의 단절감 같은 내면은 드러나 있지 않다. 이게 확인이 되거든. 그래서 3번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보기를 그렇게 바꾸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34번에 선주 5번에서 힌트를 약간 얻을 수 있긴 합니다. 가에서 권운층 위에 그 시는 성냥불은 햇빛으로 인해 구름이 붉게 묻은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풍경 밑줄. 네 글자로 뭐라고? 외부 세계. 근데 이거는 뭐 일종의 암묵적인 룰이긴 한데 보기에서 주제가 명확하게 자세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본문에서 이 내면은 이렇게 주제하는 이상 어렵게 물어보지 않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꼭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웬만하면 보기를 고쳐주는 게 좋았겠다. 자, 사연 갑시다. 동해에 있는 밑줄 주어져. 그리고 그 밑에 주어 뭐지? 노리알. 그러면 사연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로봉에서 바라본 동해의 경관. 그리고 우박이 떨어지는 모습. 4번 어때? 인정할 수 있겠죠? 다음에 여기서 5연 연정 빨간색 네모쳐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한자를 몰라도 이건 알지 않아? 이거 정자 무슨 정자죠? 초코파이전 그러지 말고. 이거 정사할 때 정자야. 정사할 때 정자. 그러니까 이 정이라는 게 국어사전 찾아보면 느껴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 이 정도도 강조를 줘야 되나 싶긴 한데 아무튼 간에 뭐 누구에게는 이 한자가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국어 시험 문제 풀 때 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한자 몇 개 있죠? 예컨대 이런 거. 이거 무슨 선자요? 신선할 때 산자.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무조건 신선으로서의 풍요 또는 고전 소설에서 나온다면 천상계사로. 그 정도 내용을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됐나? 그리고 예컨대 이런 거. 배 주자 아니야. 나오는 순간 가짜 어부 늙은이 튀어나와야죠. 됐나? 아무튼 간에. 자, 그러면 연정은 목적어죠? 서술어 뭐지?
서술어. 아, 이것도 알려줘야 돼? 아무리 언어 매체 선택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서술어는 버자 아닙니까? 선지 봐봐. 연정에서 벗어나고 싶다. 정확하게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잖아. 맞죠? 5번 지울 수 있겠죠. 아, 그럼 바꿉시다. 연정 이것도 각주 죽는 걸로 합시다. 정확하게는 그리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움, 알겠죠?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런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간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나는 수능시험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국어시험이. 첫 번째, 글은 왜 쓰는 거죠? 의사소통. 그러니까 너 나한테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 거니? 독서 같은 경우는 일문단의 문제제기. 그리고 결국 문학작품에서 독자와 의사소통하는 수단은 뭐지? 어떤 내용을 의사소통하려고 하는 거죠? 작품의 주제. 그리고 그 주제를 보통 어디에서 던져주죠? 보기. 맞죠? 그래서 나는 국어시험이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 평가 시험이면서 두 번째 적성고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준에 따른 독해. 이걸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아까 바길로의 작용 어떻게 풀어냈지? 주제에 기반한 독해. 맞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정주영의 비로봉은 보기에서 주제 던져주지 않았지만 어떻게 처리했죠? 문장 읽기 기본이라는 근본적인 피지컬.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슴으로 받아들여야지. 대학 가서요. 대학 가서. 보기에서 주제 던져주지 않으면 이거 이상으로 어렵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됐죠?